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또 내 손으로 현상을 해보고 또 스캔을 해보고 이런 꿈들을 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음만 좀 굴뚝 같았고 현상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이나 또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게 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냥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현상소로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진들을 또 즐기고 있었는데요. 한 작년쯤부터 제가 꼭 현상이라는 걸 배워보고 직접 제가 현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간절하게 돼가지고 현상이랑 스캔에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드디어 흑백이랑 컬러 사진 모두 직접 현상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빈티지 비주얼에서 요 요상비죠? 에이지오 필름 현상기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제가 현상을 직접 해보는데 조금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자가 현상을 꿈꾸지만 그 어려움이나 난관에 좀 망설였던 분들께 이 에이지오 필름 현상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현상에 앞서서 함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추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 현상을 시작을 할 때는 내가 대체 뭘 사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빈티지 비주얼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현상 관련 초보자들에게 초보자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 안에는 암백, 현상 탱크, 그리고 여러 가지 비커, 그리고 필수 약품들까지 다른 장비나 약품을 추가로 찾아보고 살 필요가 없이 이 키트 하나만 있으면 바로 흑백 필름 현상이 가능한 그런 초보자 현상 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먼저는 이렇게 촬영이 다 된 필름이 필요하겠죠. 저는 코닥 컬러의 ISO 200짜리 필름 한 롤, 그리고 코닥의 400짜리 iOS 400짜리 아마 울트라맥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맥 400짜리 두 개를 도로를 현상을 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필름 피커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이 필름을 암백 안에서 다 쓴 필름을 빼가지고 이 뺀 거를 릴에다가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피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필름을 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름 피커를 통해서 필름을 빼실 수 있도록 이거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필름 릴, 요 안에 필름을 감아서 하면서 한 롤을 여기다가 다 감아서 현상 탱크에 집어넣어서 이 사이사이로 현상액이나 정착액이나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릴이고요. 이 릴은 35mm 필름하고 그 다음에 120mm 중형 필름까지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롤로 현상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필름을 먼저는 여기서 좀 뽑아야 되거든요. 릴에 걸기 위해서. 근데 이 필름 피커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필름 피커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위로 올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렌즈는 모두 다 내려주시고 이렇게 아래로 요 내용들이 요 세 장의 필름을 뽑는 요 혓바닥 같은 요 내용들이 모두 아래로 다 겹쳐서 이 필름 틈에다가 얘를 세 장을 모두를 다 넣어서 껴주셔야 돼요. 들어갔나 확인하고 위에만 쭉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필름을 반대로 감으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필름 피커를 다 올리신 다음에 천천히 빼주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을 할 때 첫 단추는 이제 빛이 전혀 없는 이 암실 속에서 촬영을 마친 필름을 그 릴에 감아서 현상 탱크에 넣는 과정이 이제 첫 단추인데요.
보통은 이제 가정에 암실이 준비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암백이나 암 텐트라고 불리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공간에서 손의 감각으로만 이 필름을 릴에 넣는 과정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만 손에 익으면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거라고 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상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손의 감각만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필름을 뽑아서 릴에 넣고 그 안에서 감아서 탱크 안에 넣는 이 과정이 정말 생각보다 꽤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빛을 봐도 무방한 뭐 폐 필름이나 또는 망가진 필름, 이렇게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필름이 있으시다면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각을 익히신 다음에 실제로 암백에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현상 방법은 이러한 현상 탱크 안에 이렇게 필름 릴이 존재하고요. 이 필름 릴에 필름을 걸어서 암백 안에서 필름을 감고 다 감긴 필름을 이렇게 탱크에다 넣고 현상액을 부어줍니다. 이 안에 현상액을 부어주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주고요. 사람이 직접 이 현상액이 이 릴 안에 들어있는 필름에 골고루 다 묻어서 현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교반 작업이라는 걸 진행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수치만큼 열심히 교반 작업을 해서 이 현상액이 이 안에서 필름과 만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끔 그런 반복적인 어떤 노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AGO 필름 현상기를 이용하면 이런 사람의 노동이 진행되는 부분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현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현상 때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물 온도 맞추기랑 이 주기적으로 통을 흔들어주는 교반 작업이거든요. 특히 컬러 현상 같은 경우는 온도가 1도만 틀어져도 또 교반 작업 시 흔드는 속도가 계속 바뀌거나 이럴 때만 하더라도 사진의 색감이 확 변해버리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현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AGO 현상기는 현상 탱크에 딱 꽂아만 주게 되면 일단 기계가 실시간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현상액이나 정착액의 어떤 약품의 온도를 읽게 되고요. 그 온도에 맞춰서 만약에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떨어지면 현상 시간을 그만큼 늘려주고 또는 만약에 온도가 좀 더 높으면 현상 시간을 그만큼 짧게 해준 이런 현상 시간을 계산해주는 형태로 시스템 운영이 되고요. 우리는 기계가 여기서 정해진 시키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현상액, 정착액, 수세 이런 과정들을 진행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계가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으로 교반을 또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현상을 할 때 들어가는 약품의 양보다도 굉장히 절반 정도 가까이 아낄 수 있는 그런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AGO 필름이 알아서 교반 작업을 해주고 시간을 재주다 보니까 그동안 저는 이렇게 여유롭게 책도 볼 수 있습니다. 현상하는 시간이 사실 조금은 노동의 시간이 있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즐거운 시간으로 좀 변모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알람이 울리고 현상과 정착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약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수세 과정을 거친 뒤에 필름을 길게 매달아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면 물리적인 현상 작업은 모두 끝이 납니다. 건조가 완전히 진행이 되면 건조된 필름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차례입니다. 바로 스캔 단계인데요. 저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러스텍 이 필름 스캐너를 이용해서 한 컷 한 컷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스캔을 할 때는 꼭 필름 스캐너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로 필름을 촬영한 뒤에 라이트룸과 같은 툴에서 필름을 스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면서요, 오히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필름 현상이라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통 속에서 화학작용을 거친 내가 직접 찍은 이 필름이 내 손으로 현상을 통해서 나온 사진을 보게 된다면 그 순간에 노동의 수고로움이 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엄청난 희열과 성취감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제가 이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를 받게 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서 사용 리뷰기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충분히 현상을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 과정에서 직접 현상했을 때랑 실제로 이걸 사용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 본 다음에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주말이면 계속 제가 현상을 진행을 했고요. 한 10롤 정도를 현상을 해본 결론은 확실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자도 조금만 공부하고 또 이런 훌륭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현상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현상 작업을 할 때 이제 제 경험에서 느꼈을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한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교반 작업을 굉장히 거칠게 진행을 해서 대비가 세게 나올 때도 있고요. 화학약품이나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직접 했던 자가 현상에서 가장 큰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이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를 이용해서는 일괄적인 어떤 시스템, 동일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동일한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프리셋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는 현재 시네스틸 파우더 가루를 통해서 이 컬러 현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코닥에서 나오는 현상 액을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현상 액을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따로 제조사마다 어떻게 어떤 온도와 어떤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사실 다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상을 따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런 프리셋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일괄적인 컨디션을 통해서 현상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상을 사실 한번 할 때, 저도 택배로 현상을 보내는 그 과정이 한 롤, 두 롤 나왔을 때 사실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택배비 또 이중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막 5롤, 8롤, 10롤 쌓일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필름을 계속 모았다가 한 번에 보내고 했었는데, 이 녀석을 쓰니까 한 롤, 두 롤 딱 찍으면 바로 그냥 현상 때리면 되고, 현상액도 기존 현상보다는 굉장히 절반만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이고, 또 바로바로 현상 시간도 얼마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30분, 40분 이내에 두 롤 정도 현상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여유가 있게끔 현상을 할 수 있고, 온도 보상, 또 자동 교반, 그리고 약품을 아껴주는 경제성까지 이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자가 현상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정말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을 넘어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카메라나 필름 이런 전반적인 문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좀 정진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름 현상을 도와주는 필름 현상 도구 같은 경우는 꼭 에이즈 필름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현상 기계도 있고, 다만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취미로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다가 그런 것들을 놓고 쓰시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다거나
또는 제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정말 요 사이즈가 요만하거든요. 이만한 사이즈 크기에 기본적으로 필름 현상을 할 때 필요한 다른 도구들만 갖추고 있다면 너무나 쉽게 현상을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내 손으로 직접 현상하는 이런 낭만을 좀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현상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내용들, 그리고 또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에 대한 어떤 사용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이 에이즈 필름 프로세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채널이지만 좀 더 올해 본격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이런 사진 문화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계속 현상했던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사진들도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